경기도 북부경찰청 과학수사대 화재 감식팀. 오늘 원래 포천에 그 돈싸 현장 가기로 했는데 어제 새벽에 화재 변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정을 변경해서 가평으로 지금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준비하시고 방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화 채취견도 같이 좀 책임지면 좀 지원 좀 해주시고. 방화나 방화 의심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감식에 나섭니다. 집 한 채가 전소가 됐는데 거기도 4명이 다치고 3명이 다치고 1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서 화재를 좀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인 미상 화재나 방화가 증가하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춘 화재 감식 전문 수사관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국내 1호 여성 화재 감식 전문 수사관 김민선, 카리스마 수사관 장세영, 화재 감식 분야 베테랑 유호승, 화재 감식팀의 리더 최승복, 총 4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화재 감식팀. 보통은 2~3명씩 조사를 나가는데 큰 화재 현장일 경우에는 전원이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화재 현장 속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 자, 이제부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까요? 특히 이날은 밤새 내린 폭설과 한파로 인해 현장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특히 이번 현장에는 채취증거 수사관과 경찰견도 함께 투입이 됩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전원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주택이 전소됐고 화재 진화를 위해 굴삭기로 건물 전체를 해체한 상태인데요. 이 사건으로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2층 건물인데 다 무너져가지고 바닥만 남아있는데 지금 시신 일부가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발굴하면서 시신 일부도 찾아야 되고 여기는 어떤 방화 의견들이 있어요. 수사에서. 그래서 인환물질을 찾아내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우선 잿더미로 변해버린 화재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진복, 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는 필수로 착용해야겠죠? 도끼 꺼내야 돼, 도끼. 그런데 갑자기 도끼를 찾는 수사관. 아니, 도끼가 왜 거기서 나오는 거죠? 도끼로 뭘 하시려고요? 구조물이 많이 무너져 내려서 걷어내는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한테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방화문이 하나 있고 이번 현장은 방화가 의심되어 인화성 물질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것 같아요. 2층에 있었던지 아니면 불이 나니까 2층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현장 들어갔더니 못도 있고요. 유리 깨진 게 있어서 그런 파편에 다치면 엎드려 안 되니까는 신발도 신기고 또 화재 현장 이 날카로운 부분이 많이 노출돼 있으면 고글도 시험입니다. 왜냐면 안구를 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 채취증거 수사관과 함께 국내 최초의 방화 탐지견 폴리가 현장에 들어갑니다. 돌아. 기다려. 찾아. 신호와 경유 등의 인화성 물질에 반응을 하게 되는 방화 탐지견 폴리. 방화 탐지견으로는 최초로 딱 한 마리 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얘가 현장에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면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함께 타거나 화재 진압을 위해 물을 뿌리기 때문에 씻겨 나간다고 하는데요.
폴리는 사람보다 뛰어난 후각으로 인화성 물질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짖거나 앉지 않고 가만히 코를 대고 기다린다고 하네요. 지금 반응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반응은 센데요. 워낙 또 세면 찾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때도 있어요. 이때 가만히 있는 폴리. 드디어 찾은 건가요? 바닥에 코를 대고 인화성 물질이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폴리. 정말 대단합니다. 가자. 지금 저 번호 표식 놓은 부위에서 지금 반응을 해요. 또 목격자 진술에서도 저 위치가 뿌려진 위치라고 하고, 근데 땅에 이제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관들이 다 이렇게 잔해를 뒤지면서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확인이 일단은 이제 반응을 보이는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저 증거물을 좀 수집을 좀 할 겁니다. 인화물질만 사용됐으면 여태까지 현장 운영해 본 결과로는 정확하게 다 찾아냅니다. 찾아. 폴리가 신호를 줄 때 가만히 코만 대고 있는 것은 자칫하면 방화의 증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화재 현장에서 맹활약하기까지 채취 증거 수사관과 파트너가 되어 함께 연습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화재 현장 나가서 얘가 놓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저렇게 그 인화물질이 있었던 장소를 딱 찍어주면 거기에서 시료 채취해서 보내면은 증거물로 확보가 되니까. 그리고 저렇게 산재돼 있으면 사람이 가서 인화물질을 저렇게 채집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걸 표시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딱 구획 나눠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증거 수집할 때 이 지점에서 뭐가 나왔다, 이 지점에서 뭐가 나왔다. 저희가 그 판단을 저희가 좀 하기 쉽게 이렇게 구획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주택이 전소되어 1층 바닥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우선 구획을 나눈 뒤 감식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장영사, 세용아, 저기 현장팀 와서 사체 수습하라 그래. 이렇게 참혹한 현장에서 조사관들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사체가 좀 심하게 훼손돼가지고 형태를 알아볼 수 없어요. 또 나머지 시신 일부는 여기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발굴하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현장을 발굴해 증거물을 수집할 텐데요. 저희가 전에 다른 물질을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장갑을 끼고 여기에서 요거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채취를 한다는 그걸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지점은 조금 전 방화 탐지견 폴리가 인화성 물질을 찾아낸 곳인데요. 그 부분의 증거를 수집해서 국과수로 보내 감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뭐 시너 같은 물질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 사용할 일이 별로 없고 거실 이제 중앙 부위에서 이런 게 이제 만약에 시너 성분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봐야죠.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면 경찰은 화재의 원인을 실화가 아닌 방화로 추정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구조물이 찾은 것 같아요. 폴리가 반응한 두 곳에서 연소 잔해물을 채취한 화재 감식 전문 수사관들. 이렇게 현장에서 수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확보해 수사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이 다 타서 없어진 잿더미 속에서 다시 화재 원인을 찾아간다는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이때 현장에 등장한 삽과 곡괭이. 바닥에 잔해물을 걷어내는 발굴 작업을 위해서인데요. 현장을 최대한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비 대신 삽과 곡괭이 등으로 일일이 발굴해야 하는 화재 감식. 다른 범죄 현장 감식보다 육체적으로 더 힘든데요. 호미로 해서 주세요. 특히 방화로 추정되는 이번 현장에선 촉진제를 사용한 흔적이 바닥에 남아 있을 수 있어 바닥에 드러날 때까지 고된 발굴 작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촉진제를 뿌리게 되면 바닥에 촉진제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요. 그런 흔적들이 있는지를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술과 현장이 부합되는지 검증하는 차원에서 또 세밀하게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잔해를 퍼내는 과정에 어떤 증거물들이 따라서 이제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세밀하게 확인을 해가면서 밖으로 이렇게 운반을 해야 돼요. 혹시 발굴 작업이 단순히 땅만 파는 것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다양한 화재 원인들, 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다면 잿더미 속에 숨겨진 증거와 단서들을 그냥 버리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화재 감식 전문 수사관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체 조직이 떨어진 인체 조직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사 요원이면은 이제 그 정도 이제 인체 조직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여기 나머지 잔해에서 이제 그 떨어져 나간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수거를 하는 거죠. 사실. 인체 조직으로 좀 추정되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수거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확인해 보려고요. 냄새 좀 나지 않나? 안 나요, 아직까지. 나는데? 난다. 네, 나는 나. 비기미가 나네? 나는 것 같은데요? 그쪽은 아니고 나는데? 여기. 냄새를 맡아서 찾는 정도까지 도달하려면 풍부한 경험과 실력이 쌓여야 한다고 하네요. 이거 파다 보면은 인화성 물질 같은 걸 사용하면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한 번씩 맡고 해요. 화재 원인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집요하게 현장을 파헤쳐야 하는 화재 감식 전문 수사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심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보통의 마음가지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개척자 같은 너무 좀 크게 생각하고 있나요?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되죠. 저는. 묵묵히 발굴 작업을 진행한 결과 이제 거의 바닥이 드러났는데요. 근데 이 녀석은 또 누군가요? 수색견이죠. 뭐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뭐 그런 인체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실종자 이런 걸 찾는 친구이기 때문에요. 지금 인체 조직이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엔 시체 탐지견 미르 투입. 그동안 매장되거나 숨겨진 시체를 찾는데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짖는 미르. 방화 탐지견 폴리와 다르게 미르는 시체 냄새가 나는 곳을 찾으면 흥분해서 짖는다고 하는데요. 미르 역시 시체 수색견으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어 최치 증거 수사관에겐 최고의 경찰 동료라고 합니다. 희열 같은 걸 느끼죠. 얘가 정확하게 저 장소를 찾아주면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이 일을 하면서 큰 보람도 느끼고요. 얘한테 정말 감사할 일이죠. 얘 때문에 제가 또 존재하는 이유도 되고요. 그렇다면
미르가 신호를 보낸 지점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인체 조직이 숨어 있을까요? 여기 남았네. 아, 찾았어요? 인제 조류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있다가 한번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셔도 잘 모르실 거예요. 피부 조직은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탔을 때는 조금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뭐하고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여기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조직이 살짝 보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조직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증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화재 감식 전문 수사관. 그 잿더미 속에 묻혀 있는 다양한 범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속에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어떤 그 피해자가 있는데, 화재를 해석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 그 속에 숨어 있는 살인 사건이라든가 방화, 사기 사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화재로 묻혀서 그냥 잿더미 속에 묻혀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그걸 해석을 하고 어차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누군가가 내가 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오늘도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이 끝나고 경찰청으로 복귀한 수사관들. 돼지 사체들 오늘 뺀다고 오늘 했었는데, 일단 그럼 내일 하루 사무실에서 정리할 거 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자, 내일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현장에서의 고된 작업을 마친 수사관들은 사무실에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 등을 밝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보고서는 실화와 방화 여부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게 저희 이제 결과물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담당 형사님한테는 이제 따로 또 결과서를 또 보내드리죠. 예,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할 일이 많아요. 사실 현장보다 들어와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가는데요. 아직도 퇴근을 안 하셨네요. 여기 업무폰에 올라오는 모든 사건들을 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혹시 특이한 사건이 있나 없나 있으면 저희가 또 관여를 해야 되고 또 현장에 나가봐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꼭 옆에다가 두고 알림이 올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당직 근무는 필수. 당직이 저희는 9시까지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오늘 사건이 뭐 맞네 적네 약간 암묵적으로 금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됐다고 근무를 하는 날, 당직 근무를 하는 날 손톱을 깎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저번에 지지난 당직 때였나? 저도 모르게 손톱이 긴 걸 보고 손톱을 한번 깎았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화재 변사가 하나 터져가지고 그래서 현장에 나갔다가 왔었는데, 지나고 나서 저희 주임님들이 손톱 깎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김민선 수사관입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화재 감식 현장에 뛰어든 국내 최초 여성 화재 감식 전문 수사관인데요. 제 생각대로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직에서는 여자가 일하는 거에 대한 편견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힘들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한 마음가짐, 그런 편견을 갖지 않게 할 만큼 노력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좀 갖추어져 있으면 그래도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같이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력으로 편견을 뒤집어 화재 감식 전문 수사관을 꿈꾸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길 응원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현장으로 출동하는 화재 감식팀. 오늘은 또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난 한세 나서 불이 언제 난 건 모르겠어. 불이 난 거지. 불은 2시에 났고 1시에 갔다 오고 한시에 나가고.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부분이 전소됐는데요.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뒤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가정집인데요. 새벽 2시경에 불이 났는데 지금 왜 난지는 모르겠고 지금 화재 원인을 좀 밝혀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새까맣게 타서 폐허처럼 변한 현장. 여기는 난방은 어떻게 해요? 멀티에다가 얘 꽂고 전기장통 꽂고 바람막이 꽂고 여기는 일단은 뭐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지금 불이 난 곳이라 안에 들어가 보면 대략적으로 연소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 밑에 이제 발화원을 작용할 만한 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 주변을 확인해가지고 다른 또 무엇이 또 발화원을 작용했을지 그냥 그거를 이제 한번 확인해보는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이렇게 어두운데 발화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발화지점을 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안에 있는 전기 시설이 있는 이런 구역실에서는 전기 전선의 합선 흔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연소 형태도 있지만은 전선의 합선 흔적을 따라가는 게 가장 우선이라서 일단은 연소 형태하고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무슨 뭐 전선의 합선 흔적이 일치하는 지역 이제 그런 걸 한번 이제 들어가서 이제 검토해 볼 겁니다. 이번 현장은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기 합선 흔적이 발견되는 지점이 발화 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타버린 현장에서 작은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어디에 꼽혀있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전원계통을 좀 파악을 해야지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게 편리하거든요. 물건들이 불에 녹아 합선 흔적을 찾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 드디어 찾은 건가요? 얘도 끝에 합선이 있어. 얘가 멀티야. 얘는 어디로 연결돼 있어요? 얘가 얘. 얘가 얘. 멀티야. 그럼 얘가 합선이 여기 요거라고 봐야 되겠네. 어차피 거기는 나중에 만들었을 거고 전원측이니까 여기하고 저기는 만들었잖아, 그지? 여기서 나온 거라고. 아니 여기 합선이라며. 네. 거의 좀 찾은 것 같아요. 매캐한 연기와 어둠 속에서 결국 전기 합선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전기를 연결해놓고 사용하셨는지를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현장에서요. 얘가 아까 침대 발찌에서 나오네. 침대 발찌에서 나오네. 멀티 코센트에 다시 멀티를 연결해가지고 이쪽 최종 이쪽에다 뭘 꼽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전기 합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멀티에 꽂혀있는 합선. 그런데 전기 합선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합선이 있어요. 네. 두 선이 맞닿아야지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게 보통 구리선이 1080도에서 녹는데 나머지는 이제 뭐 이런 선이 생기면 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게 한 300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런 현상이 생기면 주변에 가연물이 있으면 충분히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부 화염에 의한 흔적도 전기 합선과 유사한데요. 전선의 피복이 녹으면서 생기는 전기 합선 흔적.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조사관에겐 필요합니다. 녹아서 생긴 거랑 전기에 의해서 생긴 거랑 이게 또 이상하면 이제 감정까지 보내고 이 원인이. 하지만 지금 저 육안으로 검사했을 때는 요 원인에 의해서 불이 난 것 같아요. 다른 원인이 없었는데.
과도한 멀티 콘센트 연결로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전원 코드 꺾임 등 피복이 손상되어 발생한 합선이 발화까지 이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안타깝죠. 일단은 화재의 원인은 밝혔는데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사용자분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실 곳도 없고 당장 추운데 날도 추운데 많이 안타깝죠 사실은. 통제 가능한 불은 유용한 것이지만 통제받지 않는 불은 인간에게 더없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위력 때문에 방화 사건은 점점 교묘해지는데요. 때문에 화재 감식 전문 수사관들은 매일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뜨거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포천 소호로에 컨테이너 화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사망하신 분이 하나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 오늘 현장 감식 나오고 있습니다. 포천시에 위치한 공장.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잠자던 남성 한 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화재 당시 사망한 근로자가 잠든 휴게실에 전기 난로가 켜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새벽에 들어오셨다가 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안에서 난 화재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고인분이 안에서 난 화재이기 때문이지 그 원인 이제 조사를 해봐야죠. 사진 촬영과 발굴 등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화재 감식 전문 수사관의 보호 장비는 투박하기보단 간단해서 늘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먼저 불에 타서 손상이 된 화재 현장의 사진을 수집해야 하는데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사진을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큰 부위부터 작은 부위로 세심하게 안쪽에서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예. 화재로 인해서 다 이제 뭐 전기 제품이나 안에 있던 이불이나 의류 같은 게 다 이제 탔잖아요. 그걸 최대한 이제 복원을 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상태에 이제 그 타기 전 이전 상황으로 복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탄 재 같은 거는 다 이제 끄집어내고 어떻게 불이 났는지 그 원인을 이제 추적을 하게 되죠. 이때 화재 현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보입니다. 아하, 채취 증거 수사관이시군요. 바로 해가지고 한번 찍었을 가운데 먼저 터치하고. 방화 탐지견 폴리도 또 만났네요. 찾아. 이번 현장에서도 방화 탐지견 폴리가 인화성 물질을 찾아낼까요? 그렇게 되면 방화로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찾아. 폴리가 그냥 나오는 걸 보니 인화성 물질이 없나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발굴 한번 하고. 네, 그 뒤에 발굴 뒤에 들어갈게요. 다시. 굉장히 미세한 인화물질 탐지돼도 바로 반응이 나오니까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발굴 뒤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이번에 쓰일 장비는 다름 아닌 호미. 협소한 공간을 발굴할 땐 호미가 제격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안쪽으로 불이 처음에 났을 것 같은 그런 중심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망하신 분이 여기 있었거든요. 발견할 때. 이쪽 중심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인명 피해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웬만하면 손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발굴하다 보면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냄새도 맡아보세요. 네, 냄새도 맡아보세요. 기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기름 냄새 같은 거 나는지.
그런데 아직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이번 현장에서 어떤 흔적을 이렇게 열심히 찾는 걸까요? 합선 흔적이 있는지 합선 흔적하고 블루에서 녹은 거하고 그 구별을 해야 되니까. 아, 그걸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합선 흔적을 쫓아가면은 바라지점하고 가까우니까 그쪽 위주로 해가지고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불타버린 전선들과 전기 제품 연결 코드를 수거해 전선이 합선되면서 녹은 흔적들을 찾는 것인데요. 칼날이 나왔거든요. 예, 칼날에다가 꽂는 칼 바지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데 걔를 좀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선 중에 또 이상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칼날은 전기 코드, 전기 콘셉트는 칼바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일단은 코드가 꼽혀 있는지 통전 중인지 그 상태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쪽 부분에서 전기 합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통전 중인지 아닌지 그 칼바지 찾아서 이상률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얘는 여기 있던 거잖아. 전기 콘센트를 찾기 위한 발굴 작업은 계속되고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진 않을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수사관들. 그런 꼼꼼함과 끈질긴 수사 끝에 증거가 있는 것 아닐까요? 발굴 작업이 끝나고 방화 탐지견이 2차로 투입되는데요. 이번에는 인화성 물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닥에 코를 댄 건 인화성 물질이 있다는 신호인데요. 재빨리 폴리가 반응한 지점을 수사관이 직접 파헤칩니다. 지금 걔가 좀 반응이 있는데 어떤 물질에서 반응하는지 다시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맡아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발견한 수사관. 그 안에 담겨있는 물질을 짜서 냄새 맡아보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물질은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 있으니까 의견이 여기 한번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는 저 화장품에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요. 다시 꺼내서 확인하니까 알코올에 반응한 거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인화물질이 확인이 되면 현장 감식이라든지 아니면 수사로 그 확인된 걸 배제를 할 건지 아니면 이 현장에서 발화 요인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해야 될 건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저거는 그냥 그 제품 내의 알코올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걸 밝혀야 할까요? 이거는 합선이냐 아니냐, 전기로 해서 녹았냐, 전기가 통전 중에 해가지고 외부열이 닿냐, 그거는 이제 그건 좀 구별해내야 되는 거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발화 지점과 원인을 찾았다고 해도 수사관들은 쉽게 판단하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맞네, 위치 있다. 그건 맞지? 맞네. 여기 있잖아. 있네. 각자 서로의 개개인의 이제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현장을 봐도. 그래서 나중에 다 이제 저희들이 토의를 하고 현장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아무 이상이 없게끔. 누가 봐도 합당하게 이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합선이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바닥 쪽을 지나가는 쪽하고 그건 여기에 화재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전기적인 어떤 그런 합선은 불이 난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가해불이 접촉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날로 이제 복사열로 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던 가연물에 짝파됐을 가능성이 있다. 현장 상황만 보고 볼 때는 그렇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CCTV하고 이제 그런 상황도 같이 종합해가지고 이제 결론 내릴 겁니다. 내부에 전기 합선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쪽 보면은 여기서 연기가 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것만 봐서는 반대쪽 CCTV가 또 있더라고. 처음부터 봐봐. 처음에도 걔가 보고 짓네 거기에. 저 보고 있잖아. 그럼 이때 벌써 불이 붙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불이 점점 커지니까 저 계속 지져. 불났다가 알려주는데 주인이 없는 거지. 현장 가서 그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 되겠다. 화재 현장의 CCTV를 확인하는데요. 여기에요? 철문이 앞에 이 사진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지 나중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처음에 결론을 내려버리면 되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확인을 하고 다 들어가야 발화 지점이나 발화 원인을 갖다가 어느 정도 조금 축소도 가능한 거죠. CCTV 화면을 프린트한 것도 챙기고 현장 감식에 꼭 필요한 보호 장비도 챙겨 출동을 하는데요. 보통 하루에 2~3번씩 감식 일정이 잡혀 있어 고된 하루의 연속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공장. 공장 건물과 그 옆 컨테이너 사무실이 전소한 사건인데요. 생자재가 떨어져보자. 우선 현장을 살피고 목격자들을 탐문합니다. 건물, 여기 폐기물. 우측창 바로 옆에 폐기물 바로 옆에 쪽이네. 예. 이게 불켜 있는 게 여기고요. 이 컨테이너라고 이게? 네. 이걸 보내줬거든요. 오전에. 이거는 추측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한 방에 보여줬어. 일단은 현장 나오기 전에 이제 CCTV 확인했을 때는 이제 외부 쪽에서 이제 연기가 이제 들어오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했고, 현장에서 이제 다른 공장에 있던 CCTV를 확인했을 때는 전에 이게 봤던 CCTV와 같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불이 이제 시작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이제 뭐 전선이나 이제 정기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볼 거고, 나머지 부분 이제 발화 지점을 추정되는 이제 그쪽 지점을 이제 확인을 해서 혹시 발화 원인을 작용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이제 공장 내부로 들어가 발화 원인을 찾기로 하는데요. 김민선 수사관은 위험한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쪽으로 가서 상관없을 것 같고 끊어진 거는 따로 없어요. 여기는 둥근 거밖에 없다. 위에 저기 끊어진 데가 없어요. 없어? 그렇다면 공장 주변을 수사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은 불이 사라진 이후에도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화재 감식 전문 조사관들은 긴장을 절대 늦출 수 없습니다. 발화 지점하고 가장 가까운 선부터를 확인을 해봐서 그 지점을 갖다 발화 지점으로 속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기 합선이라고 그러면은 불화가 가까이 있었으니까 통전된 상태에서 불이 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발화 지점을 축소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는 거죠. 오로지 수작업으로 꼬박 몇 시간 동안 이어진 현장 감식. 극도로 힘든 환경이지만 수사관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현장만 봤을 때는 이 안쪽에서는 정기적으로 불만한 건 없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쪽 부분이 지금 많이 탔어요. 이 지금 반대편보다는 이쪽 부분이 지금 패널 쪽에 열을 지금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CCTV 내용하고는 거의 같은 거죠. 바깥에서 이제 불이 들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현장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이번 현장 감식 추정 결과 쓰레기를 버리는 야적장 부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어떤 화재 현장일까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업체. 퇴근 후 도색 작업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공장 건물 일부분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제 CCTV 쪽을 확인해 봤는데 이쪽에서 이제 처음에 불이 이제 시작되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안쪽 확인하는 이유는 저 안쪽에도 CCTV가 있긴 있는데 저쪽을 정확히 비추는 건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쪽이 지금 열을 많이 받았거든요, 패널 쪽에. 그래서 이쪽에 혹시 원인 될 만한 게 있는지 해가지고 한번 지금
펜을 제껴가지고 그 안에 뭐 선이나 뭐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볼 예정이에요. 공장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발화 원인을 찾기 위해선 남아있는 철골 구조물을 걷어내는 것이 우선인데요. 이 작업 과정 역시 조사관들의 몫입니다. 증거를 발굴하기 위해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화재 현장 내부는 구조물들이 약해져 있어 물체를 치울 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들에게 안전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괜찮아? 지금 하나 메인은 여기서 잘라 먹었나 봐요. 하나는 여기서 먹고. 이번 현장에선 어떤 흔적을 찾고 있는 걸까요? CCTV 봤을 때는 이쪽 바닥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왔는데 저기 인입전선에서도 좀 아크 흔적이 있어서 여기저기 주변을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현장과 증거를 직접 보고 만지는 것이 결국 실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감식팀 막내 수사관. 드디어 뭔가를 찾아낸 것 같은데요. 여기 흔적이 있었어. 이거 봐.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주인을 한번 풀어야겠다. 맞네. 여기에 콘센트가 야, 하나 있었던 것 같아. 어디 찾았어? 여기 바닥에. 콘센트 있었다. 이거는 맞는데 이거? 이것도 막 여기도 불었고 이쪽에서 이쪽은 전체고 이거는 여기도 아크고 이쪽에도 전기가 서로 통하고 있을 때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뭐 불완전 접촉이든 전기적으로 불꽃이 만들어지는 순간은 이제 아크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온도가 한 2000도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제 구리선이 순간적으로 녹는 거죠. 그 흔적을 가지고 합선 흔적 또는 단락 흔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흔적이 있는 곳이 발화 부위와 가깝다는 이제 것을 입증을 하는 거고. 막내 수사관이 제대로 찾았습니다. 이번 화재는 콘센트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 장 부장 이런 걸 봤으면 신봤다 외쳐야 되는 거야. 응? 제가 안 봤어요, 제가 안 봤어요. 또 누가 봤어? 그럼? film해도 되나요? 봐봐. 뭔가 나와줘야지. 그래. 일단 현장에서 발화 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흔적을 딱 명확하게 찾았을 때 그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화재. 불이 지나간 뒤 시커먼 잿더미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 잿더미를 들춰보면 보이는 것, 바로 진실입니다. 화재 감식 전문 수사관들이 포기한다면 그 진실은 영원히 잿더미에 묻히게 되겠죠. 이 시간에도 그들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사람을 죽은 거를 우리가 누가 죽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얘기죠. 불이라는 것이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 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범죄는 화재로 유장될 수 있어요. 모든 범죄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돼요. 어렵겠지만 그 누군가가 뭐냐면 우리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